본 내용은 투자 판단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자,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장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때로는 뉴스 헤드라인 하나가 우리가 몇 달 동안 공들여 쌓아올린 투자 논리를 그냥 한 방에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2026년 2월에 바로 AI가 그런 일을 해냈습니다. 기술주 시장에 그야말로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는데 오늘 그 폭풍의 눈으로 직접 들어가서 진짜 돈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 흐름을 한번 날카롭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2천억 달러.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의 거의 40%에 달하는 돈이 단 하루 만에 그것도 애플이라는 단 하나의 기업에서 증발해버린 겁니다. 이건 그냥 주가가 좀 빠졌네 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죠. 시장이 미래의 가치에 대한 가격표를 아예 새로 쓰고 있다는 아주 강력하고도 무서운 신호탄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이 마침내 입을 연 겁니다. 우리가 알던 애플은 이제 끝났다고요. 저는 이 분위기에서 딱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의 공기를 느꼈습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다음은 누구 차례지? 하는 그 연쇄적인 공포감 말입니다. AI가 기존 소프트웨어 제국들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그냥 뿌리부터 흔들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시장 전체로 번진 거죠. 이럴 때 시장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일단 던지고 봅니다. 소위 말하는 선매도 후고민이죠. 제가 20년간 봐온 전형적인 패닉 장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자, 이 화면 한번 보시죠. 돈의 흐름이 이보다 더 노골적일 수는 없습니다. 왼쪽의 애플에서는 돈이 폭포수처럼 빠져나가는데 오른쪽 엔비디아로는 그 돈이 다 빨려 들어오는 것 같죠. 이건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 안전했던 과거의 왕을 떠나서 불확실하지만 폭발적인 미래로 어떻게 옮겨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 자료입니다. 시장은 이미 다음 시대의 주인공이 누군지에 대해서 베팅을 끝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아주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시장은 저렇게 공포에 질려 있는데 정작 경제 데이터는 완전히 다른 소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1월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CPI 데이터를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훨씬 더 잘 잡히고 있다는 겁니다. 이론대로라면 이건 시장이 두 팔 벌려 환호해야 할 소식이죠. 그런데 왜 시장의 반응은 정반대였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제가 20년간 시장을 보면서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또 가장 위험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바로 이런 때입니다. 경제 데이터는 이제 괜찮아, 달려도 좋아 라고 파란불을 켜주는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는 위험해, 당장 도망쳐 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이 상황. 이 거대한 불협화음의 진짜 원인은 대체 뭘까요? 왜 시장은 이 좋은 소식을 믿지 못하고 불안에 떠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경제 대통령 연준의 내부에 있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한 배의 선장이 둘인 격입니다. 한 명은 경제가 너무 차갑다, 금리를 내려서 온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비둘기파고 외치고, 다른 한 명은 아직 인플레이션 불씨가 살아있다, 섣불리 움직이면 다 타 죽는다, 매파고 소리치고 있는 거죠. 이 두 사람의 목소리가 충돌하면서 우리 투자자들이 탄 배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짙은 안개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러니 시장이 불안할 수밖에요. 이렇게 연준이 내분으로 갈팡질팡하는 혼돈 속에서 시장은 새로운 리더, 구원투수를 간절히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케빈 워시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젊은 나이에 연준이사를 지낸 그야말로 뼛속까지 연준맨입니다. 시장은 그가 이 분열된 연준을 하나로 묶고 자, 이제부터 이쪽으로 갑니다 하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주길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럼 워시가 의장이 되면 이 모든 불확실성이 해소될까요? 글쎄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내용을 뜯어보면 참 모순적이에요. 한편으로는 연준의 자산을 줄여서 돈줄을 죄겠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죠. 게다가 상원 인준 과정이라는 정치적 싸움까지 남아 있습니다. 구원투수가 등판하기도 전에 감독과 코치진이 싸우고 있는 격이랄까요? 결국 시장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하나도 늘어난 셈입니다. 자, 그럼 우리 투자자들은 이 안개 속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있습니다. 하나씩 같이 검토해 보시죠. 첫 번째 길은 바로 위대한 재평가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AI가 시장의 룰북을 전부 새로 쓰는 세상이죠.
이 시나리오는 거대한 옥석 가르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때처럼요. AI라는 새로운 파도에 올라탈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리는 거죠. 투자자들은 더 이상 과거의 명성만 보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 돈을 빼서 AI 시대의 금광을 캐는 곡괭이와 삽을 파는 엔비디아 같은 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의 변동성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길은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바라고 계실 해피엔딩 시나리오일 겁니다. 바로 비둘기파의 귀환입니다. 연준이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마침내 산타클로스처럼 금리 인하라는 선물을 들고 나타나는 그림이죠.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려면 딱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착하게 구는 거죠. 물가가 안정되면 연준도 더는 긴축의 명분을 내세우기 어렵습니다. 결국 퍼월 의장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게 되죠. 금리가 낮아진다는 건 기업들이 더 싼 이자로 돈을 빌려 투자를 늘릴 수 있다는 뜻이고 그 돈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와서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상승 랠리, 즉 유동성 파티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길입니다. 이건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그야말로 악몽 같은 시나리오죠.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입니다. 이건 연준이 정책적인 실수를 저질러서 경제는 멈춰서는데 물가만 폭등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겁니다. 이 악몽은 연준이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인플레이션 불씨가 아직 살아있는데 불 다 껐다 하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금리를 내려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잠잠해지는 듯했던 물가가 다시 미친 듯이 뛰어오르고 경제는 성장을 멈춥니다. 결국 당황한 연준은 허둥지둥 다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시장은 완전히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박살나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런 혼돈의 시나리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제가 20년간의 경험으로 체득한 몇 가지 생존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잘 나가는 소위 매그니피선트 세븐에만 모든 걸 거는 몰빵 투자는 이제 정말 위험합니다. 반드시 다각화하세요. 둘째, 화려한 AI 서비스가 아니라 그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진짜 인프라 기업, 즉 돈 버는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 손절매, 즉 스톱로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동차 보험 없이 운전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협상의 여지가 없어요. 이 원칙 하나만 지켰어도 IMF나 닷컴 버블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은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 움직이는 동물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AI 시대에 우리의 자산을 위협하는 진짜 리스크는 영화에 나오는 터미네이터 같은 기술 그 자체일까요? 아니면 경제 운전대를 잡고 있지만 때로는 길을 잃고 마는 바로 우리 인간, 정책 결정자들일까요? 결국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 방향키를 쥐고 있는 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심리를 읽고 한 발 앞서 대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투자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을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